이제 본격적으로 공감 토크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 주실 발표자분 계실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셨던 이치영 군이 이번에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 사실 경영학과에 치현입니다. 예. 이치현과 권님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영학과의 진로가 부등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싶고 대외 활동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대학은 사회에 들어가기 이제 바로 직전이니까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공부가 소홀히 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금 이치현 학생은 뭐 취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저런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취직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취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오히려 이 지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취직 그냥 될 거예요. 될 거고, 그냥 될 거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듣고, 그리고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 내 시야가 열리고, 그리고 내 언어가 생기고, 그리고 내 판단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그 미스터리처럼 다가와요, 나에게. 내 삶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순간순간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쳐주는 박수보다 정말 중요한 박수는 내가 나에게 쳐주는 박수예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그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하는데, 집착과 집중.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목표로 세운 것은 집중하라. 집중하세요. 지금 현재 전공이. 네, 그럼 될까요? 별 걱정 다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른 발표자분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하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상투혼 중이신 세희 양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전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학생자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예산의 1%를 학생 예산으로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왜 이런 학생자치회 활동을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내가 이 나라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날지 전혀 예측을 못해요. 전혀 예측 못하는데 그 순간순간 누군가 나에게 멘토 아니면 헬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천상천하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결단 내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힘을 미리미리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대 사가 스스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치는 두 글자인데 사실은 원래 네 글자예요. 자기 통치를 줄여서 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 지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 자치, 학생 자치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권고를 해서 레코멘데이션을 했는데, 그 권고하면 일정한 기간 지나면 이제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 싶어서 작년부터 이제 강제를 한 거예요. 학교 전체 예산 중에서 애트리스트 미니멈 1%는 학생 회비로 학생이 넘겨라. 그리고 그냥 넘기라가 아니라 그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청중석에 계시는 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고민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정우성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전북지부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저도 뭐 고민은 아니고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요. 전북 혁신 교육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핫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도. 근데 10년 혁신 교육을 봤을 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과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들을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혁신학교 졸업생연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전라북도 혁신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학생의 변화, 선생님의 변화, 그리고 학교의 변화. 근데 학생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의 변화는 한 120, 100이 아니고 120 정도.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변화도 거의 비슷해요. 움직이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서 학교 변화는 조금 떨어져요. 학교 전체를 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변화는 아무래도 스텝이 좀 더디더라고요. 처음에 혁신학교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고민하던 지점이 있었어요. 혁신학교에서 교수 학습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수업 준비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과 접촉하는 시간도 더 많아야 되고, 그러면 많이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노력이 없이는 대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게 그렇다면 더 고생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께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쟁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의견이 한쪽으로 탁 기울면 좋겠는데 거의 뭐 5대5로 팽팽해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사인데, 내가 선생님인데 인센티브가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다? 나는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다. 내가 교사인데 누가 나한테 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요 내가 인센티브 드릴게요. 누가 나한테 이런 제안하면 나는 굉장히 그 모욕을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북의 혁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전북의 혁신학교가 실패로 끝난다면 나는 혁신학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누구에게도 당당한 거예요. 나 그냥 움직여. 이유는 뭔지 알아? 나는 교사니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 혁신학교 현재 그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이잖아요. 전북 교육감.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김승환이라는 이름을 검색 안 하는 그 기간이 어떤 때는 한 2달 더 검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아침에 전국 뉴스 뜨는 거 있잖아요. 지역 뉴스 뜨고. 근데 그 뉴스 1년에 총 시청량이 1시간도 못 돼요. 이해가 됩니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평가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평가해. 좀 교만하게 들리죠? 그만큼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종속당하지 말고. 네, 청중석에 계시는 분들의 고민을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와 발표하신 분들도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그렇게 다양하고
경험하신 활동들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자치회가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 자치회가 있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 있는 학생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는 자기 경험의 한계 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교육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요. 어려서부터 쭉 받아온 그 교육 과정이 있죠.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지. 해놓고 보면 이건 안 되지. 그러는데 내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선생님들 왜 저러시지? 이 정도면 툭 터놓고 맡기셔도 되지 않나? 근데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경험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아 비범하다 이 말 하잖아. 비범하다 그건 뭐냐면 저분의 경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그걸 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그게 이제 비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요. 2010년 7월 1일부터 전북교육감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도발자유 있죠? 얼마나 저항이 심했는지 아십니까? 저 교육감 몸 모르고 말 대학했다고 와가지고 전혀 몰라. 근데 갑자기 도발자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 이거 아니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는 푹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지만 아니고 시간은 이런 식으로 간다. 2010년 그 당시 전북교육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하면 2학년이라고 했죠. 2010년의 고2와 지금의 고2 삶 자체가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2010년에 고2였던 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어떻게 살았냐고. 숨 막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요. 꾸준히 지원하죠. 꾸준히 지원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1%라고 했잖아요. 근데 1%가 그게 그냥 확정된 거, 영구적인 수치는 아니겠죠. 좀 달라지고 하거든요. 지원은 계속 합니다. 네, 다시 무대 앞에 앉아 계시는 발표자분들의 고민을 들을 건데요. 다시 청중석의 고민도 들을 예정이오니 청중석에 계시는 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발표자분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네, 효빈군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했듯이 제가 독일 해외 연수를 굉장히 뜻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그 연수의 위치를 독일로 정하셨는지랑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저의 길을 갖는 그런 기술자의 길을 걷는 애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순간 보면 나 사는 거랑 저 사람 사는 거랑 똑같네. 그때는요 이렇게 뭐가 새로운 게 있지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글로벌 현장 체험연수, 해외 체험연수로 보내는데 그때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냈어요. 호주로. 있는데 한번 그 독일 출장 갔거든요. 그 프랑크푸르트하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를 갔어요. 함부르크 갔는데 그 함부르크는 아시죠? 그 뒤에다가 ER 붙여 햄버거예요. 그 함부르크거든. 그 햄버거는 함부르크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함부르크를 갔는데 그 두 군데 똑같이 총영사들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 지금 독일에요. 일자리 많습니다. 독일로 학생들 좀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보내면 되겠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보내세요. 그러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실무자가 그 이야기 하는데 실무진은 어떤 난점을 말하냐면 아이들 독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죠. 나는 그 독일에서 개공교수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가 영어가 더 쉬워요. 그냥 공부하게 합시다 그랬어요. 실제 더 쉽거든. 근데 막상 그 우리 학생들이 독일어 학습기를 주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현장에 가서 또 하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갔던 독일 그 지역 있죠.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바이언주. 가장 잘 사는데 그렇게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독일로 해외 체험 연수 보낸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당을 넓히려고 좀 하고 싶으면 또 하나가 있는데 네덜란드를 한번 뚫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예. 네, 다른 발표자분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태영 군 먼저 할게요. 네, 예비 좋은 아버지 김태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질문이자 또 고민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또 정말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곧 아버지가 되겠죠.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질문 드릴 게 학부모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 드립니다. 아마 그 단계고등학교에서 좋은 아버지를 준비하는 학교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 때 교장 선생님 양정량 교장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랬을 거예요. 네. 한번 학교 갔는데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딩하면 아빠들이 한참 넘었잖아. 근데 무슨 뭐 고딩이 아빠야. 그런데 그때 그 학교 분위기가요. 그 전에는 지난 그쪽에서 장기 공부하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아버지를 준비하는 학교 그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이 어느 학교 다니지? 그러면 장기 공부 그러면 그래 이렇게 이제 학교가 바뀐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반드시 결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도 셋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낳을 것 같아. 딸은 꼭 낳아야 돼요. 딸 안 낳으면 후회해. 근데 나도 아빠 역할을 해왔고 아들 있고 딸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빠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일관되게 해왔던 것은요. 믿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신뢰 그리고 기다림이 두 개였거든요. 신뢰. 근데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아빠 엄마 눈빛을 순간 쫙 봐요. 감각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주시네. 애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 신뢰가 주는 힘이거든요. 말의 힘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신뢰가 주는 힘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혹시 아빠 엄마 계시겠죠? 다른 건 몰라도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부모로서 내 아들 딸에 대한 자부심 저 간단한 아이가 아니야. 제가 세상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거 아니야. 뭔가 해낼 거야. 그 두 가지를 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시 청중석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손을 들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그 1, 2학년 때 성적이 좋지 못해서 그리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여서 부모님께 뭔가 좋은 보답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저는 언젠가 커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꼭 성공하고 저의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처럼 잘 될지 그런 것도 참 고민이고요. 제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전북과학고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전북과학고등학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대학 진학 그 현황을 본 적이 있어요. 동일 계열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문과학고가. 거의 그냥 과학계열로 간다 이렇게 단정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동일 계열로 많이 진학을 해요. 그리고 이런 학교가 전혀 소문이 안 났구나. 그리고 전북에 이런 학교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저 학생 전북과학고 지금 그런 학교라면 일단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 2학년 때는 좀 공부를 소홀히 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 제대로 못하는 그 이제 데미지가 지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근데 결국은요 공부 DNA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DNA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장돼 있어서. 근데 그게 결국에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금 과학고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 보면은요, 한번 방법을 한번 쭉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그 코스를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쪽에 집중적으로 현재 있는 코스 그들을 밟으면 길이 나올 거라고 봐요. 과학고등학교라고 할 때 그 과학을 도입으로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그 과학을 독일어로 비센샤프트라고 해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비센샤프트는 명사음이고 비센 이게 영어로는 노우예요. 그러니까 과학하면 아는 것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인데 과학을 어느 정도 하는 법학자와 그렇지 않은 법학자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본을 내가 공부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내 공부 DNA 이걸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의 찬미 양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이제 올해 10주년 취임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고민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약간 10주년 동안 교육감님이 바라시던 전북교육의 모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끌어오신 전북교육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아빠 엄마를 바라보면요 이게 객관적 평가가 잘 안 돼요. 내 아빠가 어떤 아빠지? 엄마는 어떤 아빠? 이게 잘 평가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에 여러 번 놀러 왔던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찬미야, 네 아빠 있잖아. 왜 이렇게 이런 점이 멋있지? 근데 그때까지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아빠를 보니까,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자의 시각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북 교육에 대해서 전북 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북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말을 한대요. 어떤 말 하냐? 전북 교육의 변화를 봐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그 변화는 누가 변했겠어요? 학생들, 선생님, 학부모까지. 전라북도 학부모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얼마나 세련되게 학부모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누가 교원대라고 했죠? 교원대?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전라북도 네 눈으로 보이는 전라북도 교육은 어떻더냐 물어보세요. 그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그 말 듣고 다시 우리 전북 교육을 들여다보면 아 그랬구나. 어떤 점에서 만족하냐? 교육감이 되면 맨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감으로 철학이에요. 내 전공이 헌법인데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입니다. 헌법학에서 법하면 막 이렇게 사람 이상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헌법학이라는 이 학문 중에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간이라는 가치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가치가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수단은 뭐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헌법학이라고요.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헌법학자인데 교육감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건 꼭 해야겠다. 그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이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그런 그 삶에 대한 감동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가 홍상 2학년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공부도 잘하면 좋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데 불행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학부모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내가 전북에 있다는 것이, 전북교육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이렇게 짜릿할까?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 세우기. 인간으로서 학생 세우기, 인간으로서 교사 세우기, 인간으로서 학부모 세우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20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만족스럽죠. 예, 만족스럽고 그냥 뭉클해요. 우리 전북교육 지난 1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나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내가 칭찬을 해요. 참 잘하네. 응? 아유,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어쩜 그렇게 잘하냐. 내가 나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상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를 칭찬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에게 반하고, 내가 나에게 감격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토크 터놓고 말해요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고, 교육감님의 이야기를 통해 해답을 탐색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발표자분들은 무대 아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벌써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네요. 지난 10년간 전북 교육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전라북도 김승학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지루하진 않았나요? 네, 괜찮았어요. 네. 오늘 그 5명 우리 학생들 올라와서 한 사람 학생 아니네. 이미 그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때요? 들을만 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최근에 살아온 사람들의 그 삶의 기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크라이시스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구글 아시죠? 구글이 그 자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요, 내년 7월까지 하겠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재택근무를 내년 7월까지 하겠대요. 구글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정보력이 엄청나게 강한 기업이에요. 그 정보력을 쭉 종합을 한 거죠. 아마 AI에 돌렸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것 같으냐? 재택근무가. 내년 7월이래요. 지겹지 않나요? 7월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패턴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스크는 언제까지 쓸 것인가? 악수는 언제까지 안 할 것인가? 거리는 어느 정도 둬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라북도는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매일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큰 학교는 좀 띄엄띄엄 했는데 그냥 중학교 큰 학교도 그냥 다 매일 등교수업 하라고 지금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위기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대응했다가는 앞으로 더 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시대를 견뎌내지 못할 거다. 2002년, 2003년에 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리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이라고 해요. 이게 2입니다. 3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올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6번째 멸종의 길을 가면서 인간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상황이 올 건데 그때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똑같은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면서 또 나 자신의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어떻게 살아라고요? 서로 어떻게 살아라고?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물음표 안 찍으셨나요? 엄마, 아빠 하루 종일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에 하루 종일 계셔. 맨날 싸워요. 그렇게 나를 이뻐하시던, 막 이쁘다고 하시던 엄마, 아빠가 온라인 수업 막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막 나한테 짜증내고 막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적당히 봐야 되는데 얘를 맨날 봐, 맨날. 그게 뭐예요? 소셜 디스턴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은 코로나 크라이시스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회적 거리 유지를. 그럼 정확한 건 뭐냐? 피지컬 디스턴싱이에요. 물리적 거리주의를 하고 사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은 비가시적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근데 피지컬 디스턴싱은 가시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몇 미터 떨어져 앉아서 지금 눈으로 보이죠, 이게. 이 거리. 이걸 가리켜서 피지컬 디스턴싱이라고 한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언어가 돼버렸어요. 소셜 디스턴싱.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WHO가 홈페이지에서 표현을 바꿨어요. 피지컬 디스턴싱이라고. 내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왜 너 당신은 사회적 거리주의라고 해? 다 그렇게 말하잖아.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사시라. 그렇잖아요. 못 견딘다 앞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을까? 그 생각 해보셨나요? 질문이 있을까? 얘네들이 왜 왔지? 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이러스라면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인간들에게 어떠십니까? 견뎌보니까.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답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으로 봐요. 인간은 수많은 역경을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해왔거든. 1347년에 시작했던 패스트 아시죠? 그때 얼마 죽었습니까? 유럽에서만 2,400만이 죽었어요. 지금 코비드 19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직 100만 명 못 됐어요. 그때 1447년에 시작했던 5번 연거푸 왔어요. 패스트가. 2,400만 유럽 사람들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 당시 금융의 중심지 피렌체 이것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이걸 극복한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살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살 필요도 없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수많은 역병을 거쳐왔는데 그때마다 가장 무서운 거 뭐였냐? 피어 바이러스였다. 공포 바이러스였다. 긴장하시되 공포 바이러스와는 좀 거리를 두고 사신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전북교육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산 우리 전북교육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이게 인간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체성 그 속에 전북교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정말 인생 유쾌하게 또 유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